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가 넘은 어느 날 눈을 뜨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반찬을 줄이고 병원 가는 날을 미루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누구도 무시한 적 없지만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은. 국민연금만으로는 한 달 살림이 빠듯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어디서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없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나이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투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닌 우리가 가진 자산, 경험, 공간, 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소득. 오늘 썰저 채널에서는 은퇴 후에도 내 손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검증된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매달 작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면 그건 돈 그 이상으로 삶의 여유와 자존감을 되찾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후 새롭게 돈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2단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국민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살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수급자 중 약 60% 이상이 월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령액은 더 낮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 식비, 약값까지 모두 감당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는 연금에 오래 가입했으니까 좀 낫겠지 싶지만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들은 가입 기간이 짧아 생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늦게 낸 경우가 많아 수급액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월세 대신 전세로 살고 있고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으며 식비와 통신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비로소 연금 한 달치로 겨우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10만 원, 2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다면 그 돈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병원 갈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식탁에 과일 하나, 생선 하나를 더 올릴 수 있고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작은 선물 하나쯤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대단히 큰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꾸준한 소득,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수입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방법은 복잡한 투자도 육체노동도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도 체력이 부족해도 지금의 나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수단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소액 임대소득 만들기 방 하나로 월 20만 원 벌기. 서울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된 집이 너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았고 연금은 고작 58만 원. 생활비는 빠듯했고 통신비와 병원비만으로도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집안에 쓰지 않는 방 하나를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원룸처럼 완전하게 꾸밀 필요는 없었습니다. 깔끔한 침구와 작은 탁자 하나, 옷걸이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했죠. 그리고 하숙이나 룸쉐어가 아닌 단기 체류를 원하는 여성 대상의 임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통이 편한 동네라면 직장 인근에서 한 달 정도 지낼 임시 거처를 찾는 여성 직장인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병원 근처에 입원 중인 가족을 간병하는 보호자 등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월세만 받아도
국민연금 외 소득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 지역카페,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한 것도 좋았습니다. 또한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여성 1인 주거공간 공유 사업이나 고령자 빈방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금을 주거나 관리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안전과 수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월 20만 원이라면 1년에 240만 원. 의료비와 식비의 여유가 생기고 적금 통장 하나쯤 만들 수 있는 작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공간에 따뜻한 생기가 돌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함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입 만들기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4단계 재능 나눔 강사 활동 내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 65세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돈이 되는 재능으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정숙 씨는 30년 동안 주부로 살며 요리책만 20권을 읽었고 김치 담그는 법, 장아찌 만드는 법, 된장찌개 맛내기까지 동네에서 요리 도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평생교육 강사 등록 제도를 통해 요리 강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들 수업을 너무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불러달라고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나 복지관, 종교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50에서 70대 강사들을 찾습니다. 요리, 뜨개질, 생활법률, 화초 가꾸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생활 속에서 터득한 재능이 바로 강의 주제가 됩니다. 일당은 많지 않더라도 한 번 강의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중 강의나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면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어르신은 자신만의 교재를 만들어 작은 출판사나 온라인 클래스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러난 진짜 경험입니다. 젊은 세대는 실용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듣고 싶어하고 또래 여성들은 편하게 배우고 싶어합니다. 강사 활동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이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해주죠. 5단계 생활형 소상공인 작은 장사, 큰 의미. 지금 장사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50대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나를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거창한 가게나 창업 비용 없이 작게 시작하는 생활형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이모 씨는 매일 먹던 직접 만든 수제 쌈장을 지인들에게 나눠주다가 이거 파셔도 되겠다 하는 말에 작은 용기에 담아 주말 플리마켓에 나가봤습니다. 첫날 준비한 쉰병이 2시간 만에 완판됐고 지금은 동네 마트 옆에 작은 진열장을 얻어 한 달에 50만 원 넘게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내가 평소 잘하던 것, 좋아하던 것을 상품화하고 그걸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누구나 소상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장사 아이템으로는 수제 반찬, 간단한 간식류, 직접 만든 방향제나 비누, 뜨개용품, 꽃다발 포장 서비스, 심지어 장보기 대행까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SNS를 통해 홍보하거나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면 장소 제약 없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규모 창업을 돕기 위해 1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여성창업 아카데미, 제도전 창업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한 번쯤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팔아보고 누군가가 그것을 좋아해줄 때 생기는 만족감. 그건 단순한 수입을 넘어 내 삶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경험이 됩니다. 6단계, 공공일자리 참여 국가가 만들어주는 안전한 일터. 일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50대 이상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취업시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단기 근무와 시간제 업무가 많고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특히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경험과 인생 연륜을 갖춘 50대 이상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안전을 지도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처럼 내가 살아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안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환경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일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돈보다 더 큰 건 사람들과 마주하며 다시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일자리는 일과 건강, 사회적 관계 회복,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공일자리는 각 시청, 구청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지식재능 나눔. 배운 것을 나누면 돈이 된다. 내가 이 나이에 뭘 가르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몸으로 익힌 경험, 손으로 익힌 기술, 입으로 전해온 지식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배우고 싶은 돈 주고도 얻기 힘든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요리, 바느질, 손뜨개, 피부관리, 다이어트 식단, 자녀 교육, 살림 노하우까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모 씨는 블로그에 반찬 레시피를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기록이었지만 꾸준히 글을 쓰면서 방문자가 늘고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게 되었죠. 지금은 유튜브에 3분 요리 영상을 올리며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대상의 재능 나눔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면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엑셀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타링, 클래스 100일, 숭고 등이 있으며 수익의 70% 이상을 창작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라 노하우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기술이 없다고 느껴도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것이 콘텐츠가 됩니다. 일상 속 작은 팁,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 자식과의 갈등 극복기, 은퇴 후 삶의 변화 등 이야기만 잘 정리해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간 서툴고 진짜 같은 모습이 더 큰 공감을 부릅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돈으로 연결됩니다. 8단계 소액 부업 매일 1시간, 작지만 꾸준한 수익 만들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큰 투자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매일 1시간이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소액 부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활동은 부담도 적고 체력적인 소모도 크지 않아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첫 번째는 중고 거래입니다. 집안에 잠들어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앱을 통해 판매하면 쏠쏠한 용돈이 생깁니다. 특히 아이들 장난감, 주방용품, 오래된 책이나 의류는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나 앱 테스트 참여입니다. 패널나우, 오베이, 리워드 앱 같은 앱에서는 단순한 설문에 응답하거나 앱을 설치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만으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매일 1020분씩만 참여해도 한 달에 23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투리 시간 재택부업입니다. 간단한 문서 입력, 리뷰 작성, 제품 후기 남기기, 짧은 오디오 녹음 같은 일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크몽, 숨고, 재능넷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규모 일감을 받아 집에서 소소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공예품이나 반찬 판매입니다. 뜨개질, 자수, 반찬, 김치, 장아찌 등 직접 만든 물건을 이웃이나 지인에게 소개해보세요. 처음엔 한두 명이 사더라도 입소문을 타면 동네 단골이 생기고 작은 매출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 부업들은 시간 제약 없이 내 페이스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별표 매일 조금씩 별표이라는 습관입니다. 하루 1시간, 일주일이면 7시간, 한 달이면 30시간이 넘고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작은 경제적 자립의 시작이 됩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시기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은 내 마음의 안정뿐 아니라 자존감 회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9단계 소득 관리번만큼 지키는 지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소득은 젊을 때처럼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와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입니다. 첫째, 지출 점검이 시작입니다. 우선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항목별로 나눠서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 앱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한눈에 내 소비 습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커피값, 배달비, 불필요한 구독료 등 작은 구멍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둘째, 고정비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휴대폰 요금제, 보험, 공과금 등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의외로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신요금을 저가 요금제로 바꾸거나 중복된 보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가기 전 필요한 품목을 메모하고 계획된 것만 구입하기, 카드 대신 현금 사용으로 감각 유지하기, 할인을 노린 불필요한 소비는 멈추기 등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절약이 됩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 차량 수리, 가족 돌봄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을 위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비상금 계좌에 자동이체해두는 습관은 심리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는 만큼 쌓는 습관을 들이세요. 10만 원을 벌면 2만 원은 무조건 저축한다는 생각. 100만 원이 생기면 최소 10만 원은 미래를 위한 준비금으로 남긴다는 자세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와 계획된 지출입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단지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알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0단계 노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천 전략.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9단계까지의 방법들은 하나하나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지속 가능한 실천 전략입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따라할 수 있는 나만의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루틴화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 시간, 뉴스 대신 금융정보를 확인하거나 주 1회, 내가 가진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훌륭한 루틴입니다. 루틴은 자동화를 낳고 자동화는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습관이 되면 스트레스 없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재택근무까지 모두 시도하려면 오히려 지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부수입을 만들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아주 작고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오래 지속되고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유튜브, 책, 강의,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배우고 질문하는 태도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지식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키우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경제 이야기를 터놓고 하며 배우자와 소비 계획을 함께 짜는 습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실수와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같이 판단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재정 멘토를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노후에 소득을 만들고 자산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바꾼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내 돈의 흐름을 보는 시간만 가져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단계 실천 전략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바꾸기. 두 번째, 현재 재정 상태 점검하기. 세 번째, 생활비 최적화하기. 네 번째, 부수입의 기회 찾기. 다섯 번째, 재능과 경험 활용하기. 여섯 번째, 공공제도 적극 활용하기. 일곱 번째, 소규모 투자 시작하기. 여덟 번째,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아홉 번째, 소득 관리와 지출 점검하기. 열 번째, 지속 가능한 실천 전략 세우기. 이 10단계를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 돈 걱정 없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썰저 채널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